저들은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정권 안보를 먼저 생각하죠.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야단법석 TV, 김진양 TV, 통일시대 TV의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10월 22일 아수다 방송에서 북한군 파병설이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 문제가 진짜 일파만파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연 북한군 파병설 우리가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짜 뉴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뉴스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좀 올라오고 있는데, 수백 개. 여전히 두 분은 이 북한군 파병설 가짜 뉴스다라고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 관련해서 우리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당연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군사 무기 체계의 수많은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내지는 이미 일설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F-16 전투비행단 충주에 있는 19전비 비행대원 16명 루마니아에 있는 나토 공군기지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파병설은 국민들 전체를 속이는 엄청난 마타도와 내지는 흑색 거짓 여론 조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 오히려 지금은 모든 언론이 아시다시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집단지성이 아니고 집단적인 무지, 오히려 집단적인 광기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진짜 불안해요. 전쟁인데 지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 뉴스 정보, 이 내용이 대부분 이제 이만큼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이런 정황이다라고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믿을 만한 정보인가? 저희가 일주일 전에 방송할 때 정황상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조작한 냄새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정황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일주일 사이에 추가 증거들이 여전히 근거가 없이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흘리고, 역시 우크라이나 정보국, 국정원, 이제 국정원이 조금 꼬리를 내리면서 국내 언론들도 약간 애매한 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방부나 국방정보본부를 또 내세워서 어제 오늘 또 계속 그 이상한 뉴스들을 흘리고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이 돼서 전투를 수행을 했고, 그 속에서 한 명만 살아남고 괴멸당했다, 이런 이제 뉴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가 획득한, 전리품으로 획득한 인공기를 딱 앞에 내세우고 사진을 찍는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여일 동안 이미 이제 북한군 파병으로 기정사실을 해놨죠. 여전히 하루 종일 종편을 통해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북한 군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서 피복이라든가 받고 있는 장면은 그거 지금 가장 많이 쓰였잖아요. 지금도 쓰이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제공했던 영상이고, 우크라이나 정부 총국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실이 추정될 뿐 책임지지 못한다는 영상을 얘기했거든요. 확인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영상의 제공자인 우크라이나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든 언론들은 그냥 그거 갖고 와가지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러시아의 외무성이 두 번, 세 번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푸틴 대통령께서 진짜 농담 비슷하게, 만약 파병했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이겠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언론들은 시인했다라고. 푸틴이 부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또한 엄청난 왜곡이지 않습니까? 묘한 논법이에요. 진짜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 지점이 진짜 다시 한번 촘촘히 한번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조작된 정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그 어디에도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이나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저는 이것이 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언론에서는 거의 뭐 소설처럼 영화처럼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를 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엄청나게 쏟아붓는 이 가짜뉴스 속에 야 아무려면은 서방 언론이 없는 걸 가지고 조작을 하겠어? 북한군 파병하는 건 맞지 않아? 심지어 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봤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실전 경험 쌓는 거 좋은 일 아니야? 걔네들 입장에서 당연히 파병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까지 좀 확산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아수다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네. 진단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만약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뭐 러시아가 결코 불리하지 않는 오히려 전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설을 앞세워서 얻으려고 하는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지난주 방송 이후에 확실해진 건 북의 파병 팩트보다 오히려 한국군이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전대 최정예 공군조종사 16명이 루마니아에 이미 나토 기지에 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나 나라가 이제 거의 뭐 망한 상태.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입대 병력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뭐 나이트클럽에서 빼가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 힘든 상황에서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이렇게 불과 한 줄 남겨두고 마지막 그 확전에서 이 트럼프가 지금 당선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난주보다 더 올라갔죠. 그런데 이 그 상황에서 그 트럼프 이후에라도 도저히 그 이렇게 확전 추세를 그 되물리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거대한 기획 공작 하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그 북의 참전 여부를 가지고 왈가왈부 뭐 팩트 체크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손 따라 두는 거고 이번 주에 확정된 지금 그 한국 공군 이미 그 파병설 이 부분 이후의 팩트 체크 그다음에 참전의 위험성 참전을 막기 위한 우리 대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효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하간 간에 지난 12일 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팩트도 없이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몰아가가지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 기정사실화 해놓고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파병 내지는 무기 체계들 보내는 것들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분명히 최초에 우리가 최초에 방송할 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이건 분명히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정치 여론화 작업일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도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북한학자라는 사람입니다.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여러 정치적 여론을 선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정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정보도 없이 뭐 정황정거상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훈련할 수 있고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걸 나이브하게 정작 중요한 것은 5천만 국민들의 알 권리된 정보 왜곡 조작이잖아요. 반민주란 말입니다. 두 번째 진짜 걱정인 것은 이미 11월 초에 7일 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진들 다 셋업되고 내년 한 2월, 3월 정도 돼야 실질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전 트럼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사이에 이미
미국은 8월 달 있었던 미일 한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그게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예 무력, 공군,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한 게 공군이지 않습니까? 공군부터 해서 주요한 군 인력 자산들을 나토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놓고 나중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훅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절대 말려들지 말아야 될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것은 하루아침에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면은 푸틴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진짜 심각하고 수다를 보시는 분들은 기본 팩트 체크가 잘못됐었다. 그리고 여하간에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도 팩트 체크해서 막아야 된다. 이 이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게 우선은 북한군 파병은 거의 뭐 왜곡된 정보를 쏟아부으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뉴스인데 이것이 의도한 것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상태로 흘러간다라면은 사실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고 이 전쟁을 확산시켜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는 병력이든 무기든 지금 고갈됐어요. 그렇죠. 징집 연령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외부의 어떤 힘을 빌려야 되는데 과연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유럽의 국가가 자신들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을까? 병력도 없어요 이제. 없죠. 뭐 지금 뭐 상당히 뭐 용병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예. 그럼 이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 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면은 북한군 파병설이 결국에는 그 썰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 위한 땔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좀 판단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집단 서방 나토 32개국 포함 한 40개국 들러리들 중에서 나토의 군사 교리에 부합하는 그 전투 임무 준비 태세를 가장 완비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특히 공군 전력은 말씀하신 지금 19전인데 공군 전력인데 16명 이외에 지금 270명이 최정예 병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비 조종사만 400명.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15, 16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 가장 이렇게 완비된 게 한국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떻게든 미국의 네오콘들이나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보는 것처럼 국정원이나 청와대, 용화대 아니면 안보실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총동원돼서 이렇게 급하게 한 2주일 사이에 기획을 진행해 왔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87년 금강산 댐 사건, 63빌딩이 물에 잠기는 그래픽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도 코올리게 국민 학생들 그 성금까지 이렇게 뜯어서 댐을 짓고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 저는 당시에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상품은 뭐였죠? 그다음에 공책 주잖아요. 공책. 북측은 금강산 뭐 수공계 잘 펴라 막 이래. 그 어린 아이가. 연식이 좀 되셨네요. 왜? 저는 그때 저기 학교에 있었는데. 여하간에 방금 말씀 이거 받아가지고 오늘 연합이 받았죠. 영국의 일간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군 장성 이름이 마르첸코 장군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르첸코 장군이 젤렌스키 승리 계획 자체를 엄청 공개 비판했어요. 전황 자체가 우크라이나한테 어마어마하게 불리하다는 것이죠. 딱 세 가지예요. 포탄이 없다. 우크라이나 지금 포탄이 없다. 탄약이 부족하다. 두 번째, 싸울 병력이 없다. 병력이 없다. 세 번째, 전투 현장에서 리더십이 하나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에 있는 마르첸코 장군이 이 전쟁에서 우린 철저히 패배하고 있다고 지금 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선이 붕괴되고 있다. 전선이 붕괴되고 있다. 급속하게 이걸 이제서야 연합이 받아가지고 영국 일간에 난 걸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포탄이 없다. 병력이 없다. 포탄과 병력을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70년간 가장 잘 훈련된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을 위한 사전 정지 자격이다.
진짜 제대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말리는 순간 여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계속 이 버스 타고 오면서 생각했던 게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그야말로 발을 한번 담그는 순간 밑빠진 독이 물 붓기 식으로 네. 우리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존립에 위태로울 거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만 해도 지금 그 약 우크라이나 정예병력 남은 이렇게 3만 5천 명 정도를 지금 쏟아 넣어서 2만 5천 명이 거의 뭐 사상당하고 지금 그 2천여 명 정도는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쿠르스크만이 아니라 돈바스 전 전선 1200km 전 전선에서 지금 급속히 전선이 붕괴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렇죠. 북의 군대를 불러들일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면은 또 어떤가요? 지금 다음 주가 이제 미국 대선인데 네.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나 상황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네. 트럼프는 계속 천명한 게 자기가 당선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확전돼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러우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은 확전돼야 되는데 이 확전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군 파병만큼 정말 이렇게 절실한 어떤 소재가 없지 않는가. 일단 자극적이죠. 그렇죠. 예. 이런 정도로 가면 아마 트럼프도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재환 이사장 이야기대로 만약 한국군이 먼저 파병해서 먼저 들어가서 이런 상황으로 확장된다라면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것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판단도 들거든요. 단순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한국군 파병돼 있다. 박수 칠걸요. 박수 치지 않겠어요? 미군이 개입된 미군 개입도 안 되고 계속 끌어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돈 쓰는 게 아니고 결국 죽어나는 건 우리 젊은이들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이게 파병으로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속하고 있는데 이게 최정예 공군 전력이 가는 거고 이 요새 그 군인들 후배들은 다 거의 그 독생자 아니면 외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정보 획득 능력, 정찰 자산 능력, 그 고정밀 타격 능력이 세계 최고인데 어제 오늘 또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미국 매체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각국의 그 수십 개 팩트를 이제 비교한 군사력 평가 지수를 내놨는데 1위가 러시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이게 지금 이제 나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한테 이런 언급을 했어요. 러시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러시아 군대. 저는 단언컨대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터는 저 멀리 수천 킬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파병하는 순간 전선은 연해주, 브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극동군 사령부, 한반도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잘 쓰는 킨잘로 미사일 같은 거. 극청속에 마 12. 마 12면 몇 분 걸리죠? 한반도까지? 2, 3분. 연해주에서. 전략 그러니까 뜨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전쟁으로 오는데 우리가 파병하는 순간 한반도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바롭스크, 연해주 이쪽에 러시아 극동군 그 모든 대미 미사일 전력들이 이쪽을 볼 거란 말입니다. 이 미친 짓을 왜 하죠? 당장 이제 러시아의 위협에 세계 핵 최강대국이죠. 그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러시아의 한국군이 갔을 때 러시아가 그쪽을 당장 이렇게 전 세계의 본보기로 먼저 칠 텐데 지금 국내 보도인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 반 그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서방의 용병들, 최정예 교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정보자산을 포함해서 최정예 교관들이 극초음속 그 초정밀 타격에 80명, 100명씩 녹아나요. 몰살을 하는데 보도는 할 수 없죠. 서방에서 밝힐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걸 지금 한국이 엄청난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면 러시아가 당연히 본보기로 딱 대기를 하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 젊은 애들, 군인들.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말입니다.
우리 정예 무력,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 19전비에 있는 충주 대한민국의 정중앙을 지키는 거 정예 무력,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부의 최정예 직할부대입니다. 그 전투 병력들이 빠졌다는 게 진짜 사실이면 플러스 우리 군을 정예 병력들을 뭐 특선사라든가 보낸다 그러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전적 입장에서 북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북은 이 상황을, 그 상황을 이게 빠졌다. 만세를 부르고 있겠네요. 진짜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북은 자신들은 파병 안 했어. 근데 여기서는 파병했다고 막 기정사실화 해놓고 우리 걸 보내. 북은 발장 끼고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어떻게 되죠? 우리 군은 이 작전을 짠, 이 공작을 한 단위가 진짜 이 정보 공작이면 확실히 북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런 상상해도? 그렇죠. 그런 상상.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그들은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정권 안보를 먼저 생각하죠.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 보세요. 국정원은 결코 자신들의 정보 자산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말입니다. 국정원이 나서 가지고 북이다 파병했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국회나 다니면서 이랬던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이건 대통령의 그야말로 최측근 그들의 해서는 안 될 국민들을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한국군이 파병됐다. 지금 뭐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북한군 파병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의 가능성이 99.9%인데 이 한국군 파병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면은 한러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전쟁 상태가 되죠. 외무장관, 외무대변인 자카로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뭐 거의 매일 그 논평이 나오는데 어제 뼈아픈 그 러시아 맞습니다. 쪽의 정치 분석가의 평이 나왔어요. 무서운 말인데. 우리에 대해서. 러시아 군대와 싸울 기회를 얻기 위한 나라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 나라의 선택이다. 그런 한 가지 나라야 된다. 전장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 아닙니까? 무섭죠. 바로 우리 앞이 전장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설 박사 얘기처럼 우리가 뭐 이 땅 전장터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리고 그렇죠. 자원도 에너지도 식량도 없어서 97% 이상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봉쇄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까지도 여전히 북한군 파병설은 가짜 뉴스이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왜 이런 파병설을 전무후무하게 정말 온 언론을 도배질하면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는가. 그것은 그 이면에 한국군의 파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짚어보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저희들의 어떤 이 진단과 과정이 정말로 한국군 파병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합니다만은 이 상황들 지금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국민들께 파병은 안 된다. 위험하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그 러시아 유엔 주재 대사 네벤자 정말 유명한 분이죠. 짧은 게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안보리에서 서방이 벌이는 쇼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의 서구 공범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키예프 정권과 보다 적극적인 군사 기술 협력을 하도록 권유하고 절실히 필요한 살상 무기를 공급하게 하기 위해 2년 넘게 노력해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북 소동이죠. 반북 소동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에 때마침 적절한 것으로
키예프 정권이 이제 그들의 보유고를 거의 다 빨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다 고갈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국 측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적인 설린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며 여러분이 보여주신 절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여론조사 또한 고무적이며 이는 한국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외교적이지만 그렇죠. 예. 러시아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 예. 예. 러시아의 국회 두마 하원이죠. 하원이 10월 24일 날 조약을 비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17일 날 발표했죠. 국정원 18일 날 파병 이야기했죠. 러시아는 아직 조약이 비준이 안 됐어요. 상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대통령 제거가 그렇죠. 있고 발효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몇 달이 있습니다 아직. 이 모든 객관적인 통찰을 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갔다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런 전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저는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의 분석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주장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는 진짜 결단코 막아야 된다. 이거는 아수다 시청자들이 국민 여론으로서 진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 한국군의 파병이 어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절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라는 당연하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 자체가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질서 체계 법제도의 근거에서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정상적인 루트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우리 파병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차와 관련해서 안 따질 거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이미 미일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은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마음껏 넣었다 뺐다 이미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 대통령 보고 안 알려줘도 군끼리 그냥 하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 보고도 없이요? 충분히 가능하죠. 사후 보고해도 되잖아요. 이미 그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김영삼 정부 때도 문민정부를 기망했던 국방부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건 뭐 다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회도 모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이제 표본을 삼아 봐야 됩니다. 오늘도 국회에 가서 자문위원회 하면서 국회의장실에 계속 내가 요구했던 게 루마니아 나토 공군기지에 대한민국 19 전투비행단 F-16 전투 조종사들이 16명 플러스 다른 기종들까지 지금 가 있다라는 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이걸 빨리 팩트 체크하고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사후보고할 것인지 빨리 팩트 체크해라. 이것 자체가 만약에 이것이 러시아에서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대러 관계는 없다. 전쟁목명이다. 이야기했어요. 팩트 체크해야죠. 국회가 움직여야죠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확 폭발한 데는 17일 젤렌스키 발언이 있었고 18일 국정원 발표 있었죠. 18일 국정원에서 민주당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부터 해서 뭐 박선원 간사, 정보위 간사,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병주 의원, 위성락 전 대사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보고를 냈고 이 민주당이 무슨 안보협력위원회를 했는가 이들이 다음 날 뭐 규탄 성명부터 해서 막 건의하게 되잖아요. 예.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보고를 있는 대로 팩트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온 언론들이 그야말로 다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아갔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확정적으로 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가 뭐였는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황이래요.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오늘은 또 이렇게 국방부에서 그 파병에 대한 그 국회 동의를 그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개인 파병의 가능성을 또 슬그머니 띄우고 있죠. 어제 오늘 별 희한한 지금 상황들이 다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파국이다 파국. 그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북한군 파병설 이 가짜 뉴스에 온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휘말려 들어가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객관적인 어떤 확인된 정보인가에 대한 이것이 다 뒤섞여가면서 이 과정에서 슬그머니 나오면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군 파병에 대한 준비, 이 상황까지 간다라면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은 어떻게 될지 정말 심각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아수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고 파병을 해야 되는가?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의 나라 전쟁에. 그리고 북한군이 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가 우리하고 동맹국도 아니고 조약을 맺지도 않았고 주둔군 지휘 협정도 없죠. 제로 상태인데 우리가 그동안 무기나 돈을 퍼줬고,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가 2014년 미국의 쿠데타 이후에 가장 극우적인 네오나치 정권이 들어서 있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동해는 일본해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경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신사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슬그머니 사진도 지워버리고 네오나치들이요. 예, 이 극우 리버럴 나치들의 나라에, 그리고 이렇게 영토나 인력이나 다 이제 파산하고 거의 뭐 사실상 망해버린 부도가 난 나라에 왜 우리 젊은 이렇게 고귀한 병력들이 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세계 핵 최강국인 러시아와 척을 져야 되는지, 이거를 역사나 국가 민족 앞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막읍시다. 반드시 막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